이제 제가 자기 주식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자기 주식 얘기를요. 이렇게 했죠, 맨날. 보세요. A라는 법인이 있다. 주주가 뭐 좋아요. 갑과 을이 있다. 그때 여기가 뭐 80%를 가졌다. 20%를 가졌다. 근데 이번에 상법상의 자기 주식의 취득 절차로 을이 A 법인에게 자기 주식을 매각을 했다. 팔았다. 하나하나 다 어려워요. 하나하나 다. 자, 이랬을 때 봐요. 이게 상속세법상의 여러분, 자, 평가 금액은 1주가 4만 원인데 회사한테 팔 때는 1주당 2만 원에 팔았다. 싸게 팔았죠. 싸게 팔았어요. 싸게 팔 때, 자, 일단, 이 을이라는 사람은 이 주식을 팔면 이게부터 문제가 되죠. 이게 양도소득세입니까? 아니면 배당으로 봅니까? 이건 실질로 판단한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주식의 양도로 보면 양도소득세를 내잖아요. 그럴 때 이 주식을 판 을과 이 주식을 산 A라는 법인이, 그죠? 소득세법의 특수관계면 2만 원에 팔아도 시가로 가고 특수관계가 아니면 2만 원으로 양도세를 내고요. 배당으로 가면, 그죠? 이런 거는 부당행위가 없어서 그냥 2만 원 판 거를 의제 배당으로 봐서 하는 거고요. 이게 왜 배당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냐면 을이 20%를 가졌으면 갑과 을이 20%면 그렇죠. 하나의 조그만 동업인데 완전히 빠져버리죠. 이건 제가 보면 무조건 배당으로 몰고 가실 수가 있어요. 이건요, 그죠? 감자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부당행위는 없는데 양도로 보면 부당행위인데, 그죠? 소득세법에서는 이 을이 주주만 있고 임직원이 아니면 30% 이상이라는 게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30% 이상 주주가 아니니까 을은 특수관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는 2만 원으로 가요. 이 을이 이 회사 임직원이면 무조건 특수관계라 30% 아니어도 시가로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맨날 한 게 이 A라는 법인은 시가보다 뭐예요? 시가보다 싸게 사니까 이 싸게 산 금액만큼을 입금산입 자기 주식으로 2만 원만큼을 싸게 사서 유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누누하게 배우셨던 거에서 일반적으로는 양도일 거예요. 그러면서 양도가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시가로 할 거냐, 양도 매매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할 거냐를 잘 구분해서 해라, 이런 말. 그리고 법인은 싸게 샀으니까 입금산입인데, 근데 문제가 나오죠. 여기서 요 입금산입의 유보인데, 여러분, 요거를 A가 이 자기 주식을 매각을 하면 요 놈이 손금이라는 거는 누구라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자기 주식을 회사가 주주로부터 싸게 사서 법인세법에 따라 입금, 법인세는 특수관계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싸게 사면 입금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를 A 법인이 이 주식을 소각했을 때는 참 제가 강의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프린트물 교재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에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자기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무상이나 싸게 사나 다 입금이에요. 그렇죠? 세무조정으로 시가상당액을 입금산에 위보한 금액은 당의 자기 주식을 소각하거나 처분할 때 선금합니다. 그러니까 팔아서 선금인 건 당연하지만 여러분, 소각해도 선금이에요. 이건 죽이죠. 이거 일단 먼저 잡아놓으시고요. 아, 자기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사는 회사들 많아요. 그럼 그게 일단 입금이지만 이걸 소각해버리면 아, 이게 선금이구나. 그죠?
그럼 익송금이 동시라면은 세금 불이익이 없죠. 와, 근데 여기서 이거 하나는 이제 틀림없이 유권 해석을 알려드렸어요,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왔죠. 뭐 유권 해석이 그 가로 4번에 있어. 근데 문제는 자, 보세요. 또 비슷한 사례가 나가요. 비슷한 사례가 잡아요. 똑같이 A라는 법인이 있고, 자, 갑이 80%를 가졌고 을이 20%를 가졌어요. 그죠? 그럼 똑같단 말이에요. 일주가 상속세법이 얼마예요? 4만 원인데, 그죠? 이걸 이번에는요, 주식수를 넣어볼까요? 얘는 8만 주가 있고요. 여기는 2만 주가 있어요. 2만 주가 있는데, 이번에는 자기 주식이 아니라 상법상의 감자를 가는데 불균등 감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법상의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조문과 감자의 조문은 여러분 정말로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데 이번에는 감자라는데 A 갑은 그대로 있고 을만 감자라는 거예요. 을만 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만 주가 없어지는데 1주당 2만 원의 감자를 한다고요. 그러면 제가 맨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우리끼리 맨날 이런 거 했었죠? 자, 봐요. 증자 전에는 10만 주다. 그런데 1주당 금액이 평가가 4만 원인데 이번에 2만 주가 감자라는데 1주당 2만 원의 감자가 됐다. 그럼 감자 후에는 8만 주다. 그렇죠? 그럼 감자 후에 1주당 밸류가 얼마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게 40억이겠고요. 야, 2만 주에 여러분 2만 원이면 뭐 4억이겠죠? 그러면 36억이 남았는데 이게 8만 주니까 1주당 4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값은, 그죠? 남아있는 값은 원래는 4만 원인데 이 을의 헌신적인 저가 감자로 평가 금액이 올랐죠? 1주당 얼마가 올랐어요? 5천 원이 올랐는데 요 값은 8만 주를 갖고 있으니까 논리적으로는 자기가 먹은 돈은 얼마예요? 이렇게 되면 4억 원을 먹었죠. 그럼 요 4억 원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죠. 상속세니까 이럴 때는요. 자, 봐요. 요 감자를 한 사람과, 그죠? 이 사람이 당연하게 상증법의 특수관계인이고요. 이 사람이 대주주라. 그래서 상속세는 대주주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가 다 프린트본에 써놨고요. 그죠? 이 대주주는 1% 이상의 주주예요. 1% 자기랑 특수관계인을 포함해서 1%가 이상이거나 보유 주식이 3억 원 이상 하나만 들어가면 대주주예요. 그 지금 뭐 이 사람은 뭐 1%인데 80%니까. 그죠? 그리고 문제는 특수관계예요. 이 감자한 사람과 특수관계인이고 이 남아있는 사람이 이 회사의 대주주라면 이거는 증여세라 그래서 요 4억 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여기서 이 집 을이 갖고 있는 2만 주를 이 경우는 이 회사가 자기 주식을 싸게 샀을 때 이 을에 대해서는 이게 아마 대부분이 양도로 갔을 거고 뭐 특수관계냐 아니냐에 따라 시가로 양도세나 매매가로 했을 거고요. 다만 누가 뭐래도 이걸 실제로는 배당으로 봐서 배당으로 본다라는 건 이걸 감자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을 안 했으니까 일단 좋아요. 회사의 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을 자기 주식으로 시가보다 싸게 팔았을 때 판 사람은 양도냐 배당이냐인데 대부분이 양도로 갔을 것이고 특수관계냐에 따라 시가나 매매가로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셨을 거고요.
법인은 특수관계 개인으로부터 시가로부터 싸게를 산 걸 일단 입금을 산입을 하고 요 유보는 팔아먹거나 소각할 때 선금이야를 배우셨는데 이게 감자로 갔을 땐 여러분 뭐예요? 이건 자기 주식이 아니라 절대 이 A라는 법인은 요 싸게 산 입금 산입이 얼마? 아까 주당 2만 원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자로 인해서 감자로 회사가 시가보다 2만 원 싸게 해도 절대 이건 입금 산입이 되지 않아요. 입금 산입으로 이 세무조정이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고요. 그 대신에 이 감자 때문에 이 주주랑 감자한 주주와 상승법의 특수관계이면서 이 혜택을 본 사람들이 이 회사의 대주주라면 친족 포함 1% 이상이나 3억 원 이상인 대주주라면 이 4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때린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많죠? 차이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은 감자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에요. 부당행위가 아니니까 그냥 2만 원 받았을 때 자기 옛날 출자한 거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니까 부당행위라는 건 없어요. 그 대신에 입금도 안 하지만 기존의 나머지 사람들의 증여세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증여세가.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 문제에서는요, 그죠? 자기 주식으로 샀죠, 회사가. 그래서 양도로 몰고 가서 어쩌고 저쩌고 갔는데,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이 살짝 안 드세요? 시가보다 싸게 자기 주식으로 팔아서 남는 이 값이, 밸류가 올라간 건 똑같잖아요. 이 둘이 특수관계라고 보면, 이 값에게도 왜 오른쪽에 있었던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까요? 문제는 당연히 생각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법에 의해서 증여세라는 거는 이런 감자라는 절차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제가 중요한 건 뭐죠? 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자기 주식이 지금 이런 경우라고 보면 저는 이건 자본거래로 봐요. 감자거래로. 을의 지분이 완전히 빠져나가죠. 그럼 이거는요, 그렇죠? 이거는요, 야 죽인다. 그럼 이건 기존에 이쪽에게 증여세를 때리나 아니나, 야, 그렇죠? 이게 그냥 감자는 뭐 이런 입금이 없다. 그 대신에 증여세가 나온다. 자기 주식은 이러면 입금이지만 없다. 이렇게 원칙이 아니라 실질에 대한 문제로 달라지니까 이걸 제가 그래서 자그마치 4페이지에 걸쳐 무지하게 많이 써놨죠. 이건 정말 10번, 100번 정독하세요. 판단의 문제가 부딪힐 거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자는 이렇게, 자기 주식은 이렇게가 아닐 수 있어요. 판단에 따라 이건 큰 문제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죠? 이렇게 자기 주식을 이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자기 주식이 이 입금은 맞지만 이걸 제일 중요한 거 소각했을 때도 선금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요걸 제가 강의할 때 안 했었을 거니까 알아놓으시고요. 다만 감자는 입금 산입을 안 하는 좋은 게 있는데 기존의 주주가 특수관계일 때 상당히 많은 증여세를 얻어맞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써놨으니까 이건 정말 정독해 주세요. 제가 이거 쓰는데 정말 하루 종일 걸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2023년 판에는 다 들어가겠지만 작년 판에 안 넣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어쨌든 자기 주식을 싸게 사서 유보가 소각해도 송금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싸게 샀을 때 기존에 남아있는 주주가 자기 주식을 털어낸 사람과 상승법의 특수관계인이고 대주주라면 혹시 이 사람에게 대해서도 요 감자에 따르는 증여세가 저는 때릴 거라고 봐요. 과세관청이 때릴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이 생각을 전혀 안 하셨죠? 이제 과세관청이 이걸 알고 과세할 거라고 저는 봐요.
어렵죠. 이건 누구도 믿지 마세요.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만이 제대로 아는 거에서, 그리고 의사결정 판단해야 되니까 이걸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세무조정 하시는 분들과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이 강의를 듣는 회계사나 세무사분들 너무너무 어려워요. 잘못하시면 큰일 난다, 여러분요. 과세관청이 이걸 알고 과세할 거라고 저는 봐요. 아이고, 어렵네.